다시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장학금 관련해서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주요 사이버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액 1위예요.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제일 많이 준다는 거죠.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사이버대학교 한 총 7개 정도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뽑아왔는데요. 위에서부터 보시면 A사이버대학교가 83만 4천원, 중간에 D사이버대학교가 144만 8천원,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. 204만 1천원. 그러니까 제일 적게 주는 대학교보다는 약 2.5배, 또 중간에 있는 데보다는 많게는 40% 그저 그렇게씩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프상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많이 준다는 겁니다. 이게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에요. 1년 동안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숫자예요. 이런 데이터라도 객관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. 2020학년도 대학정보 공시 기준으로 가져왔고요. 모든 대학들은 한 해 운영 결과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올려놓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정보를 모아놓은 곳인데 저기단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. 큰일 나요. 그래서 저 정보가 가장 객관적인 정보다. 그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4만원이라고 그랬어요. 204만원을 1년 동안 받는 거니까 이게 가늠이 사실 잘 안 돼요. 가늠이 주간 어느 정도 금액인지. 그러면 학기로 따지면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. 102만원이 되는 거고요. 사실 근데 102만원도 어느 정도 나한테 학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감을 못 잡아요.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대학교에서는 그 한 학기당 18학점, 그러니까 18학점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일반적으로 이제 졸업이 가능한데, 그래서 그걸 평균 수업료라고 그래요. 18학점, 그러면 한 학점당 8만원이니까 18학점 곱하기 8 하면 144만원이 되는데 한 학기당 평균 수업료가 144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제가 장학금 얼마라고 그랬어요? 평균 장학금이 학기당 102만원씩 평균적으로 나가니까 수업료 대비 장학금 비율이 70.8%나 되는 거예요. 많죠. 수업료는 저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장학금을 저만큼씩 받아간다는 겁니다. 저 평균이라는 게 뭔가요? 누군가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, 그걸 갖다가 한 바구니에 넣고 섞어 놓고 다 봤더니 70.8%라는 거니까 저 평균보다는 나는 좀 많이 받아야겠다. 실제로 저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저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절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많이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? 설명드렸어요. 그러면 장학금의 종류를 알아야겠죠.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장학금의 종류는 크게 교내 장학금, 교외 장학금,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, 예를 들어 보자고요.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입학 특전 30% 감면을 받았어요. 교내 장학금에서. 근데 이 사람이 운 좋게 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랑 협약기간이 체결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또 40% 감면을 또 받아요. 그럼 이제 저 두 개를 더하면 70%가 되잖아요. 그걸 이제 중복 적용이라고 그러는데,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70%가 되니까 난 많이 받는구나 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심필생 분들이나 분들이 좀 많이 혼돈하세요. 그런데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.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저 중에서 학생한테 유리한 장학금, 저 두 개 중에서는 협약기간 40% 장학이 유리하죠. 그러니까 40% 장학이 적용돼요. 저 둘 중에 하나로. 근데 교외 장학금에는 국가 장학금이라고 큼직한 게 있는데, 대표적인 게,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?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저 국가 장학금은. 그러니까 누적이 된다는 거죠. 그럼 커지겠죠, 장학 금액이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꼭 신청해서 나의 장학금 크기를 키워나가야겠다라는 게 그 포인트예요. 국가 장학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, 교내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
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. 그 장학 규정에 의해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사실은 그냥 개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장학금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받아야겠다.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예, 국가장학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국가장학금 뭔지 알아야겠죠. 대한민국 국적 국민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해요. 근데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에 대표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.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니냐고 많이 물어봐요. 근데 요표를 보여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소득 분위를 나눠놔요. 저 중에서 국가장학금은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지급이 돼요. 0분위가 좀 어려우신 분이고 10분위가 그래도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지급이 되니까 총 9개 분위 구간까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지급받는 거죠. 저 끝에 2개 빼고는 다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. 그래도 저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대상자 아닐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나요?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.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0분위가 제일 좀 어려우신 분이고 10분위가 가장 경제적 사정이 좋으신 분인데 8분위까지 지급이 된다고 그랬으니 8분위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인지 알면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8분위는 월 소득 환산액이 949만 원이에요. 월 소득 환산액. 월 소득 환산액이 949만 원이면 년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. 물론 이제 소득 환산액이라는 거는 소득하고 자산까지 다 환산해서 만든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49만 원, 월로 따져서 949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도 33만 7,500원을 학기당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33만 7,500원도 작은 돈 아니죠. 저 돈을 누적해서 받으면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다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맨 밑에는 제가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되면 이제 그 국가장학금 중요하니까 신청 기간 같은 거 알려드릴 텐데 꼭 보면 맨 마지막 날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날 들어가면 저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고 하면 꼭 만나게 되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되지 절대 안 되고요. 절대 안 됩니다. 대기자가 11,000명씩이나 있고 예상 대기 시간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안 그래요.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다가 아무 신청 못하고 끝납니다.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저 화면 보시는 일 없이 미리미리 제가 그 신청해드린 보내드리는 정보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이에요. 2020년도 2학기 기준으로 수업료 전액 면제라는 게 뭡니까?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예요. 본인 부담금이 단돈 1원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냥 모든 금액을 장학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 2020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총 4,559명이었어요. 4,559명 많이 받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. 그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총 4,559명인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국가장학금하고 교내장학금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. 저 중간에 플러스 페이지 보이시죠? 그래서 그걸 중복 적용받아서 전액 면제된 사람이 3,837명이에요. 엄청나죠?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. 국가장학금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84.2%가 수업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다니고 있어요. 교내장학금하고 중복 적용해서.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여러분들이 학비 부담 없이, 되도록이면 학비 부담 없이 학교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. 어떻게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.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꼭 신청해야겠죠. 받을 수 있다면. 이 표에선 그 내용입니다.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
그 중에서 84.2%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 표의 키포인트예요.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네, 정리해 보겠습니다. 국가장학금 3줄 요약입니다.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볼까요? 하나씩.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 중복세가 가능하다고 그랬죠.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,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세요. 뭐 이걸 뭐 나는 소득분위가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. 일단 신청해 놓으면 그거는 그 장학재단에서 다 알아서 소득 심사를 해줍니다. 이건 뭐 따로 누가 관여할 수도 없어요. 신청해 놓으면 거기에서 소득분위를 산정해서 바로 장학금이 지급되니까 뭐 받으면 기분 좋은 거고요. 못 받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죠. 나라에서 인정한 그 소득이 높다라는 거니까 그걸로 위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니까 일단 다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표 보여드렸죠. 신청 마지막 날 들어가면 아까 그 대기 중 화면 나오니까 그 대기 중 화면 나오면은 그 학기의 국가장학금은 물 건너간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그거 보시는 일 없이 저희가 정보 보내드리면 미리 신청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뭐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. 장학금 관련해서는. 자, 마지막으로 그 학생분들이 오시면, 신입생들 오시면 꼭 이 말씀 드리는데, 좋은 얘기가 이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. 미셸 몽테뉴라고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가 하신 말씀인데요. 이 말씀을 꼭 신입생분들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게 그렇죠. 어느 곳으로 내가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바람이 역풍인지 순풍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여러분들은 일단 목표를 정했으니까 우리 학교로 왔겠죠.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묵묵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야 할 텐데,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멋진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항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.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멋진 순풍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이었습니다.